자, 그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님 그리고 김미화 선생님을 여러분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손 흔들어 주시고, 반가워해 주시니까 정말 좋아요. 아유, 시장님. 일단 앉으시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정책에 대해서 소통하는 토크 콘서트 하는 거잖아요. 이름이 소통의 봄. 우리 시장님도 봄이 그러니까 봄이 온 걸 여러분들 느끼시냐 이렇게 말씀 아까 하셨잖아요. 저는 막 이렇게 봄에 뭐가 많이 났잖아요. 머리가요? 네. 풍성해지셨어. 그리고 오늘 그 김미화를 보고도 봄이 온 걸 느끼십니까? 네. 시장님 느끼십니까? 그 소통이라고 하니까 저는 이 소통의 봄. 우리가 봄이 온 건 느끼지만 소통해서 어떻게 봄이 오게 할까? 소통이 안 되면 제가 그 식물 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튤립이 뿅뿅 올라오고 있는데 정말 땅하고 그 소통이 안 되면 썩더라고요. 튤립 뿌리가. 네, 그렇죠. 네. 그 땅에도 그렇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나무도요. 너무 큰 나무가 이렇게 위에 많이 있으면 밑에 나무가 못 자라요. 태양이 이렇게 통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는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여러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이렇게 정책을 소통하는 평가단 여러분들을 모신 게 처음일 것 같아요. 서울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시민 기자단이라든지, 네. 그때 또 많은 그 제도나 이런 게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정책 소통 평가단. 이걸 전문적으로 이렇게 모신 건 아마 처음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그 의견으로 서울시의 정책들이 활짝 꼽히기를 기대를 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또 주신 질문도 있고요. 이따가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님하고 또 궁금한 점들 소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벼운 질문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주세요. 어디로 주십니까? 서울의 소통 철학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시장님. 글쎄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불은 물로 끄지만, 이 마음의 불은 소통으로 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소통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가깝게는 친구들 사이에 아니면 가족들, 부부 간에 또 이렇게 때로는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사실 있죠. 그래서 저는 그만큼 이제 소통이야말로 우리 모든 것을 이렇게 화합하게, 평화롭게 또 살아있게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요새 SNS나 이런 게 많이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소통의 도구들이 많이 생겨났는데도 왜 소통이 또 안 될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저는 첫째는 경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귀 기울여서 듣는 거죠. 근데 이게요, 동물이 자꾸 이걸 사용하면 커지는 게 진화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제 키가 이렇게 커졌죠. 원래 옛날에 작으셨던 것 같은데. 진짜입니다 이게. 그래서 마음을 기울여서 경이라는 게 기울어진 경입니다. 그거는 이렇게 약간은 이렇게 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저절로 들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있지 않으면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경청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엔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기가 다 이렇게 비밀의 문을 쌓아놓고 닫아놓고 소통이 되겠습니까?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털어내놔야 그 진정한 이제 그 소통이 가능해질 것 같고, 또 세 번째는 저는 진정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진정성이라는 게 앞에 말씀드린 경청하고도 사실 이어집니다.
말하자면 정성을 다해서 듣고 또 들은 바를 정성 들여서 실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걸 이제 강조하는데, 물론 그게 뭐 꼭 마음처럼 되지는 않지만 저도 막 바쁘기도 하고 또 전에 듣고 뭔가를 얘기했는데 그게 또 실행되는지 또 이렇게 체크도 하고 이 챙긴다는 거, 그것도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네.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예? 경청, 경청, 공개, 공개, 진정성. 예. 예. 근데 이 경청하는 것까지는 귀를 크게 열고 이렇게 기울여서 듣는 것까지는 제가 그래 그 예전에는 뭐 이렇게 따라와 뭐 이런 카리스마였었지만 지금은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 이해가 되는데 공개라는 것은 굉장히 이게 좀 투명해야지만 공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뭔가 자신감이 네. 있어야.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걸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시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여러분 상식으로 한번 이런 걸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귀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뭐라고 해야 되나, 투명성과 책임성,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transparency라는 것은, transparent하다는 것은 굉장히 투명하다는 겁니다. 모든 게 다 그 유리어항처럼 다 보이게 하는 거예요. 특히 공공기관은 이 결정 과정이나 또 예산의 쓰임새나 그 결과조차도 다 투명하다는 것. 그래서 제가 서울시는요, 간부들이 결제한 문서들, 뭐 예컨대 과장이 결제한 거, 국장이 결제한 거, 시장이 결제한 거를 다 투명하게 하라고. 네. 그래서 베스트 5, 워스트 5, 그러니까 공개율이 낮은 사람, 또 잘하는 사람, 이걸 다 매주 제가 체크해서 봅니다. 누가 잘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95% 이렇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프라이버시에 관계된 거나 또 정책이 아직은 성숙하지 않은 것들은 뭐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다 공개하라는 것이고요. 또 그 얘기는 그만큼 자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설사 막 그런 것 때문에 그 비밀로 하면 좋았는데 괜히 공개해가지고 언론이 그거 보고 또 막 시비 걸고 막 공격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거는 작은 것이다. 우리가 좀 공격을 당하더라도 공개를 해서 하는 것보다 낫다. 저는 그런 생각. 그러게요. 예. 우리 지금 여기 국장님 계신데 저 국장님은 투명하게 잘 공개하고 계세요. 네, 제가 보면 아마 상위권에 있는 걸로. 스트레스 많이 받죠, 우리 그러니까요. 다 공개되니까. 네, 그러니까 공무원 여러분들이 참 힘드실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뭐 자신감 있게 또 하면 괜찮아요. 그렇죠. 예, 뭐 시장님께 불만은 없으시죠? 확실히. 예. 진정성 면에서는 어떨까요? 지금 이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이렇게 왜 소통의 과정에서 사실 상대방이 다 압니다 그거. 그러니까 이게 진정하게 말하고 있는지, 진정하게 듣고 있는지, 진정하게 실행하고 있는지, 이거는 저는 다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신에게 집중해주고 있는지, 또 그 말에 정말 마음으로부터 귀 기울여서 듣고 있는지, 또 그것을 정말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 이런 거 아시잖아요. 네, 근데 네. 사람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쁘다는 핑계로, 또 뭐 할 일이 많다는 핑계로 막 그냥 겉으로 듣는 척만 하고 잘 안 듣는다거나, 또는 뭐 그 결과에 있어서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이런 거는 금방 보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그런 정성이라는 게 있다. 정성 들여서 듣고 또 실천해라, 이런 얘기들 제가 네. 우리 오늘 정책 소통 평가단 여러분들과 시장님과 서울시의 공무원 여러분들이 함께하면 정말 그 정책 소통의 어떤 달인? 정말 전문가. 그러니까 어느 시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달인들이 되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사실 그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153cm의 눈높이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소통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 시민들과 눈높이를 같이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건데, 시장님도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크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평가단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거죠. 저는 169cm에 그러니까 이제 근데 늘 부족한 게 많을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많이 들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완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우리 저만이 아니고 서울시 모든 공무원들이 그런 자세로 네.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정책의 실패는 용서할 수 있어도 협치의 실패는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 얘기는 늘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왜냐면 혼자 다 수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분들의 얘기를 끊임없이 듣고 함께 협력하고 그래야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네. 뭐 그런 자세를 우리 직원 모두가 가지는 것. 그런데 또 그래도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정책 토론회라든지 다양한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있고요. 그래도 또 부족한 게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또 해내실 역할입니다. 네. 우리는 물샐 틈 없이 소통의 시스템을 갖춰놓고 그래야 그나마 잘 될 텐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자부심도 있습니다. 서울만큼 그래도 이렇게 본래 관료 시스템이라고 해서 시민들의 목소리 잘 안 듣기도 하고, 네. 또 이런 정책도 뭐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냥 만들어서 알아서 해라 뭐 이런 분위기가 사실 우리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게 문제죠. 그렇지만 서울은 그런 측면에서는 가장 앞선 도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네. 네. 자, 그럼 두 번째 토크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장님. 자, 보여주시죠. 서울의 소통 제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소통 제도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니 이미 아까 잠깐씩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소통이 물론 개인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지만 그걸 또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희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시장 되고 나서 초기에 이거 뭐죠? 우리 시민들이 언제든지 이렇게 들을 수 말씀하실 수 있도록 시민 바른대라고 해서요. 지금도 시청 그 지하에 가시면 그런 게 있고요. 특히 이 서울시청 시청 광장에 귀가 하나 크게 그려져 있는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네. 거기 이제 귀 모양인데 거기 가운데 까만 점이 있는데 그거 딱 누르면요 녹음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그게 입력이 돼서 해당 부서에 딱 전달이 되고요. 그게 또 답입하게 돼 있거든요. 뭐 예컨대 이런 건 그냥 좀 재미로 네. 하는 것인데 온라인이 역시 중요하죠. 그래서 응답소라 그래서 시민들이 모두 누구든 이렇게 그 민원을 또는 바라는 바를 얘기하실 수 있고요. 또 정책 토론회라고 해서 네. 보통 정책 토론회라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덜을 청자로 해서 그래서 한 100명, 200명 그 분야의 분들이 모여서 저독하고 네. 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얘기하면 뭐를 원하시는가를 딱 잡아낼 수 있더라고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계신 이 장소도 이게 이제 우리가 국악 진흥 계획을 만들면서 국악인들을 전부 다 모여라. 그래서 100 몇십 명 모이신 상태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가 옛날 국악원이 있었고 그래서 이 골목 전체를 국악의 거리로 다시 복원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만들어진 하나의 공간이고요. 네. 여기 창호 무대도 있고 이제 여기 일대가 조금씩 야금야금 그런 국악의 거리로 만들어져 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정책 토론에 기여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이외에도 무슨 행정 용어? 행정 용어. 예, 용어는 제가 네, 참 관심 그것도 있게 봤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잡상인 이런 말 있잖아요. 잡상인 그러면 그 해당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러면 그분에게도 아들, 딸이 있고 부인이 있을 텐데 그럼 내가 잡상인의 아들인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동생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고쳤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저출산 그러잖아요. 출산 정책. 그럼 출산이라는 거는 여성들이 무슨 뭐 아기는 공장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출생이라고 이렇게 붙였고요. 또 미망인이라는 말도 그러면 아직도 죽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럼 죽어야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고윤희 씨의 부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름을 고치는 거 뭐 이런 것도 좀 저는 중요한 그 마음이 담긴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미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훨씬 더 강화하고 하려는 게 이 모든 것을 온라인에서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이 구속 없이 누구라도 제안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그 안에서 막 토론을 벌이고 그리고 결정하시면 예산도 저희들이 자동적으로 부여하겠다. 그리고 그게 때로는 너무 논쟁이 심할 때는 투표를 하는 엠보팅이라는 제도로 그래서 한번 꼭 들어가 보시면 지금 이미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그 난임 그러니까 임신이 어려운 난임 부부들이 왜 이렇게 우리가 아기를 낳으려고 이렇게 무진 애를 쓰는데 왜 정부는 서울시는 안 도와주냐? 주사를 이게 막 밤에도 맞아야 되고 뭐 그래야 된가 봐요. 그리고 네, 주사를 맞는 장소도 없다고 보건소에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저 한 며칠 안 됐죠 우리가 그거 해서 그걸 해드리기로 이렇게 결정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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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셨군요. 네. 네, 여러분. 제가 이제 서울시 정책들을 볼 수 있는 서울시 정보소통 광장 홈페이지 여러분 다 들어가 보셨죠? 거기 들어가 보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참 따뜻하다고 느꼈던 게 그런 겁니다. 행정 용어에서도 아까 그 마음이 담겨 있다 말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시사 프로그램 진행할 때 그때 한창 뭐가 문제였었냐면은 쓰레기 만두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님 들어보셨죠? 아니 만두가 전부가 쓰레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어떤 언론인 한 명이 이거 보니까 그 무말랭이를 이렇게 그 만두에다 넣는데 그게 갈변이 있어요. 그 보면 쓰레기 같아요. 그게 마치. 그래서 이런 걸 넣는 건 모두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그냥 모두 그게 그냥 쓰레기 만두로 돼버렸거든요. 그때 만두 장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망하셨다고 굉장히 슬퍼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용어 한 개가 얼마나 그 소중한 건지 그때 제가 깨달았거든요. 마음 상처를 또 많이 입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하나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미국에 유학을 하고 있을 때 어디 막 글을 보다 보니까요 장애인이라는 말을 표현하는데 보통은 이제 handicapped, disabled 이런 건 약간 부정적인 말이거든요. 근데 differently abled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못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예를 들어서 막 지체 장애인들은 팔뚝에 힘이 엄청 세져요. 그죠? 그 다음에 발달 장애인들 중에 천재적인 화가들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의신서전에 가시면요. 그 발달 장애인들이 그린 그림이 그 전동차에 그려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들을 이렇게 비하하면서 뭐 능력이 없는, 뭐가 모자라는 이런 느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이 너무나 아름답다.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한국말로 제가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을 못 가졌어요 아직.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장애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 단어도 우리가 뭔가 바꿔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맞추시면요 제가 사인한 걸로 경품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숲에 가보면 무장애 놀이터 있잖아요. 예. 무장애 놀이터. 그것도 참 너무 멋지다고 생각해요, 시장님. 저는요. 장애를 가진 사람, 비장애인 다 같이 아무런 어울려서 장애가 없이 그런 거 정말. 네. 네. 그러니까 서울시가 아까 투명하게 정보도 공개하고 그 정보의 접근성을 굉장히 늘려서 많은 분들이
서울시의 정책에 대해서 다 알 수 있게 했다는 거 이것도 참 저는 너무 멋지다고 생각해요. 예. 네. 근데 그래도 아직 이게 전파가 되는 게 물론 이제 서울시 같은 정책을 하나 딱 발표하면 다른 지방 정부들이 이렇게 막 그 벤치마킹 하러 많이 오고요. 그리고 지금 뭐 정부의 정책들도 대부분 사실 서울시가 이미 실험했던 거 이게 기반이 돼서 되고 있는데 그것도 참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네. 전국적으로 갑자기 실현하면 뭐 부작용이나 시행착오가 많잖아요. 근데 한 지방 정부에서 해보고 이게 얼마나 좋은가 그걸 거쳐서 그 다음에 전국화하는 거 이게 좋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 세계가 또 서울시 정책을 네. 실행하는 것도 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시민의 약속 이런 프로젝트를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1인당 1톤의 그 CO2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겠다. 이 약속을 저희들이 2015년인가에 발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실제 그게 거의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독일 연방 정부가 이 정말 괜찮은 프로젝트구나. 그래서 그걸 야심찬 시장들의 프로젝트라고 그랬고요. 지금 하노이시 또 어디죠? 저기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또 필리핀의 어느 곳이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독일 연방 정부가 돈을 대 가지고 네. 그걸 실시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게 외국에도 전파돼가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서울시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인도네시아의 반둥이라는 도시는 이게 업무의 전산화가 특히 세제 같은 게 잘 안 돼서 그걸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울란바토르 같은 데는 서울의 환승 시스템을 아예 우리가 SPC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수출도 했고요. 지금 전 세계 57개 프로젝트가 수출되고 있거든요. 네, 네. 잘 모르셨죠? 네. 서울시가 이렇다니까요. 기자 여러분도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오늘 정책 소통 평가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탄생했다는 걸 좀 세계 만방에 좀 알려주세요. 알자지라까지 오셨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우리가 토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또 어떤 질문일까요? 보겠습니다. 예, 정책 소통 평가단과 서울 소통의 관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관계는 좋은 관계. 네, 우리 관계 좋은 관계. 예. 예. 저는 오늘 너무 기쁜 게 아니 정말 아까 제가 빛나는 우리 시민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니 사실 우리가 뭐 드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그러게요. 위촉잔 한 그게 잔 딱 대단해요. 드렸는데 네. 그것도 이렇게. 모바일로 근데 토요일 종이값이 들어 뭐가 들어? 아니 그래도 정성은 아, 들어갔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아니 근데 이제 아무튼 이렇게 토요일 사실 다 귀한 시간이에요. 시간 네. 아침에 뭐 이런 날은 푹 좀 주무셔야 되는데 이렇게 와서 이렇게 진지하게 함께 해주신다는 게 정말 저는 빛나는 시민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마도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거는 없지만 그래도 아마 서울시 정책을 이렇게 하나씩 들여다보시면 재미난 게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사업을 하시면 사업과 관계된 것도 있을 테고요. 또 아니면 지금 일자리를 찾는 우리 젊은이들이라면 이런 건 내가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서울시의 정책이야말로 없는 게 없어요. 제가 아마 좀 이렇게 평소에 여러 가지 고민하고 그러던 사람이 아니었으면 거의 정신분열증에 걸릴 정도로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정성을 들여서 보시게 되면 야 이걸 런던이나 파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한번 찾아보시기도 되고요. 이렇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또 얻게 되는 어떤 것, 그다음에 여러분들 스스로 성장하는 그런 좋은 계기도 저는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선물이 그 속에 임명장 뒤에 숨어 있는 거 아셨죠? 그러니까 훌륭한 분들이.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 평가단이 돼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이제 서울시에다가 제시를 하실 텐데 그때 그 보안 장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시장님. 아마 이제 제가 그 내용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이제 임명을 해드렸으면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뭐 좋은 거는 모니터링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는 거, 비어 있는 거, 또 개선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한번 보시고 또 가능하면 그걸 좀 대안적으로 야 이거 딴 나라는 이렇게 하더라. 근데 왜 서울시는 이러냐라고 이렇게 저 문제 제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꼼꼼하게 살펴서 그건 이렇게 하고 이미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게 사실 그러네요. 약간 보완하겠습니다. 그렇게 담당자들이 답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가끔은 뭐 아주 자주는 제가 못하겠지만 또 이렇게도 한번 만나서 또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질문하시고 그럼 또 답하고 이런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아니 이런 아예 온라인을 하나 만들고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많은 서울 시민들이 정책 박람회라는 걸 해요. 서울시에서. 근데 그 박람회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저는 아주 그 마음에 와닿는 게 올빼미 버스. 예. 그 얘기 좀. 야,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 그래서 아니 김 교수님 사실 그 정책 박람회 사회도 그때 보셔서 아마 그러실 텐데 그 올빼미 버스는 이렇게 여러분 왜 이제 밤 12시부터 한 새벽 5시까지는 이게 대중교통이 끊기잖아요. 그러면 택시를 타야 되는데 택시는 또 너무 막 타기 어렵고 그래서 어떤 분은 1시간 기다려서 그냥 사무실에 가서 주무시고 갔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듣고 그랬는데요. 근데 어떤 청년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밤에 그 시간대에 좀 뭔가 대중교통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고민해가지고요. 어떻게 했냐면 그 서울에 그러면 어디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지 밤 시간에 그리고 그분들이 돌아가야 될 집이 어딘지를 이걸 빅데이터로 돌려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KT의 통화량 건수를 10억 건을 전부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몰려 있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차선을 그 버스 노선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밤에 지금 몇 대죠? 아마 네 9개 노선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많이 모여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집을 가기 편하게 그렇게 만들어 드린 게 올빼미 버스고요. 지금은 다람쥐 버스라고 또 다람쥐는 이제 그렇게 일정한 지역을 왔다 갔다 이렇게 뱅뱅뱅 돌아다니는 그런 버스 노선도 만들었고요. 네, 서울시 대중교통이 또 세계 최고인 거 아시죠,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 한국에만 사는 서울에만 사는 보면 네 맞아요. 외국에 갔다 온 사람들은 와 최고다. 진짜. 다 한 번씩 갔다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뭐라고요? 보내달라고요? 어떻게? 초등평가단을 보내주세요. 제가 오늘 밤에 집에 가서요 시립 조폐 제조창을 만들었습니다. 돌막 치고네. 아니 근데 우리 시장님은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그 과정이 아까 보세요. 그 몇만 건, 뭐 10억 건, 10억 건을 다 한번 돌려봐서 그걸 가지고서 만드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여기 서울 직원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직원들이 진짜 저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요 하루에도 그냥 수백 건씩 쏟아내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참 대단한 게 아니 저는 이제 말하고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나중에 몇 년 후에까지도 딱 해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는 도시가 너무 번잡한 도시니까 뭐 그렇다고 시간 내갖고 멀리 뭐 몇 시간 걸려서 이렇게 조용한 농촌이나 이런 데 갔다 오기 어려우니까 서울시 안에서 잠깐 이렇게 숨어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힐링하고 다시 스스로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왜 리트레이트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는 장소가 좀 없냐 그런 걸 좀 찾아내서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자. 이미 있더라도 모르는 게 많으니까 저는 그러고 나서 잊어버렸어요. 근데 3년 후에 70몇 군데라고 딱 가져왔어요.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근데 기가 막힌 데가 있어요. 그게 서울에 이런 데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네.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렇습니다. 네, 예, 박수 한번 좀 반기는 보내주시죠. 이제 제가 그 시장님께 또는 여러분들이 그 여쭤보고 싶은 것들을 시장님은 이런 철학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런 정책들을 해 나가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거 어렴풋이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 평가단으로 위촉이 되신 이상 서울시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제 꽃밭을 가꾸는 게 취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그만 꽃밭인데 남들은 몰라요. 지금 싹이 뿅뿅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만 보고 얘는 달맞이 꽃이야. 제가 다 심어놨으니까. 얘는 지금 튤립이 올라오고 있어. 얘는 목단이야.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평가단으로서 뿌리를 딱 내리고 이제 서울시 정책을 꽃피우는데 여러분들이 모니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모니터한 게 내 얘기대로 이렇게 됐네? 하면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니까 시장님이나 우리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제가 153cm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서울시의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 이게 오늘의 결론일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의 주인은 시민이거든요. 저는 시민이 시장입니다. 그런 구호로 제가 시장에 당선됐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 조직 도표에 시장 그 위에 시민 딱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물론 뭐 시민들 중에 뭐 술 취해갖고 막 우리 뭐 이렇게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집단 지성의 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다 모이면요 그 의사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의 위대한 사람은 늘 실수도 하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집단 지성으로서의 시민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는 신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아마 이런 정책들을, 그리고 그게 뭐 요란한 전문가가 아니어도 어찌 보면 평범한 사람의 눈에 비친 정책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비판적 사고와 비판적 식견을 가지시게 되는 계기도 되고, 또 그런 관점으로 자꾸 보시게 되면요 눈에 그런 게 막 저절로 왜 100만 불의 사나이 눈 딱 보면 이게 써머지도 딱 가서 초 딱 맞추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눈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네. 안 믿으시네요, 진짜로. 경험해 보시면은 이거였구나 이렇게 느끼시겠죠. 시장님하고 이제 몇 가지의 궁금했던 점을 여쭤봤는데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장님께 좀 궁금한 점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미리 아까 이제 질문을 좀 적었어요. 그래서 시원하게 소통하고 싶다는 의미로 종이 비행기를 일로 날리십니다. 그러면 자리 앉으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질문지를 드시고 종이 비행기를 드시고요. 시장님께서 이제 답을 해주시게 됩니다. 안 일어서셔도 돼요. 앉으셔도 키도 크신데. 자, 그러면 기자 여러분들 앞에서 이 장면은 아주 굉장히 멋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찍어주시고요. 자, 여러분 조기기를 드시고 하나, 둘, 셋에 날려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와! 멋지다! 와우! 와, 딴 사람 머리에 떨어뜨리면 어떡합니까? 네, 일로 보내셔야 됩니다. 일로. 네. 예. 자, 종이 비행기가 이렇게 왔습니다. 예, 다 주십시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그쪽, 아직 저쪽에서 떨어지고 있네요. 예. 자, 종이 비행기가 이렇게 왔는데, 다 이렇게 다 모아야 될까요, 시장님? 네, 그 중에 돌아다니시면서 주우셔도 되는데. 예, 저런 뒤에 있는 거 그죠, 시장님? 이런 거 놓칠 수 있으니까. 네, 일로 던져주세요.
그러면 시장님 이렇게 네 색깔이 있는데 그 이 색이 하나, 둘,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중에 한 개씩 해서 우리가 한번 네 질문을 세 가지를 네. 네, 어유 그렇게 다 집으시는구나. 저는 뒤쪽도 있고. 네. 아 그렇게. 예 일단 그렇게 네. 네. 초록색도 있네요. 네, 아니 세 가지가 아니네 색깔이. 하늘색도 있어. 어머, 저 색도 있어. 네, 그리고 이 색도 있습니다. 네, 와, 세 가지인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5가지네요. 그러면 시장님께서 오늘 시장님하고 저하고 이 목소리가 좀 안 좋죠. 네, 네. 그 시장님이 힘드셔서 그렇고 전 노래를 많이 해서 입이 튀어나와가지고 시장님. 네. 자, 그러면 질문을 한 가지씩. 네. 제가 한번 볼까요? 네. 지속 가능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 시민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시는지요? 이렇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건 뭐 아까 대체로 말씀은 드렸는데요. 네, 네. 그 간단하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좋은 방법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 없이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그 공간. 그게 민주주의 서울이라고 하는 이 온라인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늘 가서 얘기하고 토론하고 막 결정할 수 있고 투표할 수 있게 만든 공간이거든요. 거기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소통은 뭐 늘 하고 계시니까요. 지금 여러분들과도 이렇게 소통을 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자, 시장님께서는 시장님께 서울은 어떤 의미인가요? 또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서울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의 운명이에요. 네. 사실 정시험 될 줄 몰랐어요. 정말요? 그리고 안 하려고 그냥 발버둥을 많이 쳤던 사람이거든요. 그러셨구나.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든 되긴 됐어요. 운명이죠 정말. 그런데 운명적 만남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사실은 30대 처음 한번 외국 가보고 그랬는데 한 번 가기 시작하니까요. 굉장히 많이 가게 됐어요. 그 후에. 그래서 도시를 이렇게 많이 가다 보니까 도시의 색깔이 눈에 들어오고 도시의 많은 것들이 막 머리에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세계에 안 가본 도시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가면 뭐 이렇게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막 몇 달씩 희한하게 살게 됐어요. 네. 초청을 받아. 저도 내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다 뭔가 초청받아서 갔는데 그러면서 도시의 컨셉과 도시의 많은 디테일한 것들이 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게 제가 만약 시장이 안 됐으면 어디 가서 그걸 발현했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서울시 공무원들 힘들었다고 하는 게 제가 거기서 보고 배운 게 워낙 많으니까. 많으시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 원순닷컴이라고 옛날에 저희 네네. 있던데 들어가 보시면요. 시장 되기 전이었죠. 근데 런던에 가서 제가 이렇게 한 달을 있었는데 그 런던에서 뭐 막 벌어지고 있는 걸 매일매일 보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진 딱 찍고 거기에 몇 마디 이렇게 해서 계속 하루에 몇 개씩 이렇게 일종의 마치 통신원처럼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예를 들어서 게릴라 가드닝이라고 이 런던이 엉터리예요 사실. 왜냐면 이 아스팔트가 엉망인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냥 신고하면 바로 가서 득달같이 메워드릴 텐데 안 메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런던의 어느 예술대 학생이 거기다가 홈 파진 아스팔트에다가 이렇게 흙을 넣어서 고르고 거기다 꽃을 심은 거예요. 그게 게릴라 가드닝이라는 겁니다. 그게 다시 말하면 런던 시장을 향해서 욕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응? 근데 그 예술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거를. 그래서 서울시도 게릴라 가드닝을 가끔 할 수 있도록 제가. 근데 서울은 그게 없기 때문에 아스팔트를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길거리에 뭐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죠. 예. 그 씨앗 폭탄이라 그래가지고 진흙에다가 씨앗을 넣어서 이렇게 던지는 퍼포먼스도 하거든요. 그러면 엄청 아이들이 재밌어 하거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시장님께서 서울을 그렇게 시민들과 함께 꾸미는 과정을 즐기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도 재밌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 저기 sudden surprise, 갑작스러운 놀람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 도시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게 뭘까? 뭐 이렇게 눈에 탁탁 뜨이는 거, 재미난 것들, 뭐 하다못해 근데 그 거리에 낙서 있잖아요. 네. 낙서 중에도 위대한 그 그림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거 아마 그걸 뭐라고 하죠? 그저 그래피티 같은 것도. 진짜. 예. 네. 예, 근데 뭐 이상한 낙서 말고 왜 이렇게 보면 재미난 것들이 있어요. 아마 여기 멀지 않은 북촌 이런 데 가시면 그 벽에 기존에 있던 그것에다가 약간 뭔가를 보충했는데 이게 아주 재미난 이렇게 것이라든지. 깨진 부분에다가 네. 뭐 발레리나처럼 이렇게 한다든지 풀이 이렇게 돋아난 네. 데다가 머리를 그렇죠. 이렇게 활용한 네.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서울이라는 도시가 네. 저는 뭐 뭐니 해도 근데 지속 가능한 도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이건 우리와 우리의 미래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래서 나무를 3천만 그루를 우리가 지금도 1,500만 그루를 이미 심었거든요. 뭐 예컨대 이런 프로젝트라든지 또 이 SOC나 이런 것도 아주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거라든지. 그래서 저는 런던 인프라 2050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그냥 서울 인프라 2030 이런 것도 만들고 뭐 이런 그 기본적인 것도 하지만 저는 그 속에서 시민들이 누구나 자기의 잠재력과 자기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네. 그런 도시. 그러면 위대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고맙습니다. 네, 3개가 남아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거 좋습니다. 시장님은 쉴 때 뭐 하시나요? 안 쉬실 것 같은데. 제가 전에 제가 제 생일날 저희 그 직원들이 저한테 선물을 줬는데요. 그 선물이 뭐냐면 핸드폰과 컴퓨터 다 뺐고 그냥 음악만 틀어주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참으라고. 그거 너무 힘들던데요. 해보니까 제가 쉬는 걸 진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뭔가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래서 지금 올해 목표는 어떻게든 제가 네, 좀 많은 날들을 휴가도 거의 다 찾아먹고 다 쉬자. 왜냐면 그래야 우리 직원들이 좀 네. 살아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제가 실현을 해봤는데 지난주 목금을 휴가를 했고요. 잘하셨네요. 토일 이렇게 나흘을 네. 했는데 그때도 책을 한 대권 읽었습니다.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멍때리기, 멍때리기 대회 있잖아요, 그죠? 멍때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금년에는 잡생각이. 멍때리기 대회 제가 꼭 나가볼게요. 같이 나가시죠. 근데 시장님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그거 어렵거든요. 우리도 조금만 가만히 있으려면 뭐 다른 게 막 떠오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또 뭐죠? 이거 중요합니다.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을 위한 정책 소통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역할이에요. 그러네요. 아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도대체 어떤 분들인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사각지대로부터 소통의 지대로 옮겨올 수 있는지, 뭐 이런 방법도 좀 많이 찾아주시고요. 아마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거 잘 못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도통 이런 데 관심 없는 분들을 또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문제인데, 요새는 근데 이제 어르신들도 이걸 잘 하신대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정보의 편식이 있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뭐 그건 오히려 저는
이제 우리 평가단 다른 네. 여러분들이 좀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내주시고 해결 방법도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평가단 여러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앞에 이거 시간 알려주는 모니터가 꺼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가는지 몰랐습니다. 시장님이 오늘 뭐 일정도 굉장히 많으신데 하여튼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귀한 시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 질문은 시장님 기억에 남는 특별한 서울 시민이 있으실까요? 이 질문으로 끝내겠습니다. 네, 아니 뭐 그런 분들이 흔히 있으시죠.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청년들 또 시민들이 이렇게 기가 막힌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든지 그리고 때로는 또 뭐 저희들이 이렇게 좀 뭔가 큰 영감과 감명을 주는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또 저희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정책이 닿아서 이렇게 덕을 본 사람들이 덕을 본다는 게 아니라 그 권리를 누린 분들이 가끔 또 수장님 고맙습니다라고 할 때 또 저희들이 너무 기뻤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자리에 갔는데 환자 안심병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서울시가 처음으로 병원에 보통 입원을 하면 가족들이 와서 간병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간병인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서울시 시립의료원에서는 아예 간호사와 조무사, 간호사와 이분들이 다 간호를 해드리세요.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가 한 사람 입원하면 다른 배우자가 와서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거 안 해도 되도록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중앙정부가 막 우리 보고 반대했어요. 왜 그런 걸 하냐고. 지금은 이제 전국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마 했던 분이 너무 고맙다고. 이게 하루에 아마 간병 요금으로도 뭐 60만 원 이렇게 줘야 되는. 근데 서울시가 알아서 다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모르셨죠? 고맙습니다. 근데 그 정책의 수혜자들은 다 알아요. 그런 거를.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럴 때 저희들이 진짜 신나죠. 이런 걸 알아주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예. 네. 자, 오늘 위촉되신 서울시 정책소통평가단 여러분들과 우리 서울시의 직원 여러분들과 우리 서울시장님이 함께 하면은 못 이룰 게 없다. 큰 소통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토크 콘서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